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명절이 지나면 좀 수요가 증가하는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수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명절, 그러니까 즉 추석이나 설이 지나면 이혼 상담이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변호사들 사이에 우스갯말로 그러니까 이혼 대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부 개인 간의 문제이면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소송이 급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족 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부부 간의 문제로 이혼을 하죠. 이혼의 어떤 청구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뭐 외도를 했다든지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그 근본에는 가족이나 뭐 부모 또는 자식,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명절에 표출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명절 이후에 변호사 상담이 조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의뢰인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게 뭐 공자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자님이 또 안연편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일은 나도 공자님도 남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공자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해보면 이혼 소송은 너무 길어요. 특히 이혼과 관련된 뭐 자녀가 있거나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거나 또 재산 분할을 치열하게 다투면 어떤 경우에는 2년 정도까지 이 재판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고 사실 외국처럼 이혼을 해서도 친구처럼 살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성공보수를 주는 특히 여자 재산 분할을 받는 쪽에서 많이 받지만 그, 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별로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 생각했던 청구 금액도 법원이 이렇게 인정하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명절에는 가족 간의 문제가 서로 돌출되지 않도록 부부 양자 간에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사실 뭐 부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면은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부 간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고 부부 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관계로 이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특수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 상대방의 부모는 뭐 상대방의 부모인 것이고 자녀는 자녀인 것이지 부부간의 문제가 그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서로 같이 극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그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혼의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협의 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게 이혼 조정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송혜교 씨 부부도 이혼을 하셨지만 이혼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혼 조정이라는 거는 서로 합의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인들이 있으면 서로 합의된 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특히 뭐 자녀가 없다면 이 이혼 조정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겠죠. 이때는 뭐 서로 그 원한도 없고 우리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이고, 그 협의 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했으므로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양육권의 문제만 따질 뿐이지 그 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협의 이혼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있다면 조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의 특수한 점 하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재판부가 먼저 조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서 먼저 조정을 시도한 이후에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 이혼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은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친권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양육권, 친권은 같이 가지는 게 많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위자료는 대부분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최고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1억 원이고요. 1억 원의 위자료는 어느 정도는 돼야 인정이 되냐면, 결혼해서 계속 폭행을 당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시댁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친정 식구들에게 서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나를 유기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되어야 1억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거는 5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누구와 이혼할 때 뭐 얼마의 위자료를 받았다, 몇 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거는 다 재산 분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 소송은 간단할 경우에는 좀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짧게 걸린다는 게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그래도 몇 개월, 한 6, 7개월 이상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빨리 거기서 동의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나겠죠. 협의 이혼도 그 자녀가 없으면은 숙려 기간이 별로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은 뭐 교육도 받아야 하고 뭐 숙려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제일 빠른 거는 이혼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혼 조정을 하는 것은 이혼 소송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그 조정을 받는 것과, 아니면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후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변호사로서의 조언은, 명절 때 특히 상대방을 배려해서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최소한 가족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는 좀 억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